안녕하세요. 2023년 4월 22일 목요일 배성재의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블락비의 Her 드렸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내가 바퀴벌레로 변하면 어떡할 거야? 이 질문에 열광하는 이유는 이었습니다. 한창 유행이 돌았던 바퀴벌레 질문놀이 아시나요? 친한 사람이나 가족에게 내가 만약 자고 일어났는데 바퀴벌레로 변하면 어떻게 할 거냐라고 물어보고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는 게 유행이었습니다. 이 질문에 되돌려주기 위해 박사를 찾아가겠다는 사람, 그리고 바퀴벌레로 바뀌었어도 잘 보살필 거다, 끝까지 사랑할 거다, 뭐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바퀴벌레니까 때려 죽이겠다는 사람, 뭐 이런 반응이 갈렸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역시 베텐러들의 대답은 이거죠. 별게 다 유행이네. 인싸들이란 인싸놀이를 멈춰주세요. 어머 바퀴벌레가 말을 해. 즉시박멸. 약 뿌린다. 작가가 못소리니까 이상한 거 찾아온다 라고 하신 분들이 있고, 아무튼 이 세상에 좀 쓸모없어 보이는 바퀴벌레라는 존재가 됐어도 누군가가 날 보살펴주고 사랑해준다면 기분 좋은 거고, 또 바퀴벌레면 죽이겠다는 냉정한 반응이 와도 또 상상일 뿐이니까 너무 상처받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어쨌든 이런 질문놀이도 주고받을 사람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거죠. 어디 보낼 곳이 없으시면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베텐의 문자 보내주세요. 설정해둔 자동 문자가 답해드리지만 또 저희 그거 저장도 합니다. 그래서 또 방송에 적용하니까요. 밤 10시에서 11시 사이에 보내셔야 저희한테 옵니다. 난 인터넷에 계속 사는데 처음 들어본 얘기다. 인싸들이란. 자, 오늘은 항상 토크할 준비가 된 게스트 이종범 작가와 찌네타운을 하는 날입니다. 영화 Her, TMI를 탈탈 털어서 1시간 내내 토크해 보겠습니다. 의견 보내고 싶은 분들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생방송은 고릴라나 카카오TV에 배성재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보면서 즐기실 수 있습니다. 명장면, 명대사, 비하인드 등등 소개하고 싶은 것들을 보내주세요. 시사, 교양, 예능, 라디오에 이어 드라마에 등장한 남자, 웹툰 작가 겸 크리에이터 이종범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웹툰 작가 이종범입니다. 네, 이번에 OTT 드라마 방과 후 전쟁 활동에 닥터 프로스트 단행본이 등장했어요. 그랬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이종범 작가의 출연 압력이 있었던 건가요? 전혀 없죠. 저도 지인인 드라마 작가님이 그 장면을 딱 발견하시고선 저한테 보내주신 거거든요. 네네. 찍어가지고 저기 왜 나왔지? 왜냐면 원작 이 방과 후 전쟁 활동 원작이 하일권 작가잖아요. 저하고 동갑 친구예요. 그래 일권이가 얘기했나? 늘하고 알고 봤더니 이 드라마의 촬영 감독님이 제 작품 드라마의 촬영 감독님이셨대요. 그걸 다 뒤늦게 들어서 이제 알았죠. 그래서 넣으셨구나 싶었습니다. 홍보 효과가 좀 있었습니까? 판매량이 갑자기 막 10만 부가 나갔다가 오나? 뭐 워낙 미천한 숫자에 몇을 곱해봤자 거기서 거기죠.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야, 역시 인맥이 털알단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감사합니다. 이 자리 빌어가지고. 자, 헐 아니고 털님. 작가님 이번에 옷장 정리하셨던데 옷이 그렇게 많은가요? 폐알못 이종범 작가님이 옷 사는 기준은 뭔지 궁금합니다. 제가 옷이 많은 게 아니고 제 아내가 계절 바뀌면 항상 옷장을 정리해요. 네네. 전 너무 귀찮지만 따라야죠 뭐. 그런데 옷 사는 기준이 없습니다. 제가 저희 그 베디 대장님하고 거의 똑같을 거예요. 편하고 까만색이면 산다. 아하. 제 옷장을 정리하는데 원색이 진짜 하나도 없는 겁니다. 어두운 색. 어두운 색. 일단 실패는 안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도 약간 원색을 좀 사볼까 뭐 이 정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오늘 약간 반성했습니다. 너무 옷을 못 입으니까 아내가 좀 안 좋아할 것 같아요. 약간 검은색이고 미국 브랜드 이러면 바로 사는 스타일. 왜 꼭 미국 브랜드죠? 네. 편한 브랜드 무조건 삽니다. 털형은 면도기를 더 신중하게 고를 것 같다. 굉장히 신중하죠. 면도기는 일단 새로 나오면 무조건 사보고요. 무조건 테스트해보고. 약간 그 보통 사람들이 그냥 쓰는 일반 편의점에 있는 면도기는 안 쓰나요? 편의점에 있는 것도 유명한 거 있잖아요. 많이 쓰시는 거. 네네. 그거 하나 하고 면도 난로 되어 있는 거 하나 하고 바리깡 같은 거 하나 있어요. 세 개를 동시에 써요. 이거 그냥 관리가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역시 그루밍 쪽은 다릅니다. 그냥 나오는 소리 아니에요 이게. 면도에 진심인 남자. 그렇습니다. 미제인가요? 면도기? 일본 하나, 한국 거 하나,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거 하나 이렇게 있어요. 알겠습니다. 자,
영화로 토크를 쪄내는 찐해타운 코너 설명해 주시죠. 예, 누구나 인정하고 후토크거리도 많은 영화를 매주 한 편씩 선정해서 명장면, 명대사 그리고 OST나 비하인드 등 영화에 대한 모든 얘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문자 혹은 고릴라, 카카오TV 채팅으로 함께해 주십시오. 자, 오늘 다룰 영화 뭔가요? 바로 2014년에 국내에 개봉한 벌써 2014년이네요. SF 로맨스 영화 Her입니다. 네. 그녀란 제목으로 따져 그녀. 이 그녀. 네. 영화 존 말코비치 되기로 장편 영화 데뷔를 하셨던 스파이크 존스 감독이 직접 각본도 쓰고 연출도 하셨는데 이분은 사실은 영화 감독하기 전에는 뮤직비디오 쪽으로 진짜 유명하셨고 거물이에요. 여러분들 반드시 한 번쯤은 봤을 그 사과폰 광고 중에 제일 유명한 거 이분이 찍었습니다. 집에 들어왔는데 막 배경이 움직이면서 누웠다가 막 원색으로 막 지나가고 막 기억나세요? 예. 그게 이 사람이 찍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와킨 피닉스, 호아킨 피닉스죠. 예. 와킨 피닉스가 주인공의 그 테오도르 역할을 했고요. 그리고 스칼렛 요한슨이 인공지능 운영 체제인 사만다 목소리 연기를 했습니다. 줄거리는요. 호아킨 피닉스가 연기한 테오도르는 다른 사람들의 편지를 대신 써주는 대필 작가로 아내 캐서린하고 이혼을 준비하며 별거 중입니다. 이 캐서린 배우가 루니마라. 정말 좋아하는 배우입니다. 타인의 마음을 전해주는 일을 하고 있지만 정작 자기 자신은 외롭고 공허한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스스로 생각하고 느끼는 인공지능 운영체제 사만다, 이게 스칼렛 요한슨이죠. 사만다를 만나게 되는데 자기 말에 굉장히 귀를 기울여주고 이해도 해주고 위트도 있고 농담도 잘하고 그런 사만다로 인해서 조금씩 행복감을 되찾기 시작한 테오도르가 점점 그녀에게 사랑을 느끼게 된다라는 내용의 SF 더하기 로맨스 영화입니다. 그렇죠. 네. 인공지능이랑 사랑을 하게 되는 그렇죠. 약간 가까운 미래의 모습. 네. 그리고 굉장히 좀 쓸쓸한 느낌이 많이 느껴지고. 그렇죠. 이미 좀 지금 좀 공감할 만한 베텐러들도 많으시고. 그게 약간 그 대도시의 사랑법 느낌으로 씁쓸해요. 쓸쓸하고 처음 보면은 이 호아킨 피닉스가 일로 하는 게 의뢰를 받아가지고 대신 손글씨 편지를 써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미래의 설정이니까 입으로 하면 저절로 써지는. 근데 그 내용은 진짜 아름답고 엄청 막 감정이 뚝뚝 떨어집니다. 네. 정작 그것 때문에 설정이 어떻게 돼 있냐면 온갖 종류의 감정을 다 겪어봐서 이제 본인은 감정이 없다. 이런 설정으로 작업했다는 걸 제가 찾아봤어요. 그러던 와중에 이제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흔히 감정이 없다고 말하는 AI 사만다로부터 오히려 감정을 배워가는 얘기가 좀 있죠. 제가 좋아하는 배우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 크리스 프렛, 친구 폴로 나오잖아요. 예. 그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에 크리스 프렛이 나오고 그분 제가 좋아하거든요. 소개팅 상대 기억나세요? 소개팅 상대. 올리비아 와일드. 이분 제가 진짜 좋아합니다. 데드폴이나 뭐 또 여기저기 나오신 분인데 좋아하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처음에 보면 약간 생소하기도 하고 너무 신선하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이제 어떤 식으로 작가들이 얘기를 많이 하냐면 줄거리 중에 이 사만다를 외계인으로 바꾸거나 유령으로 바꾸거나 아니면 뭐 전쟁 중에 적국의 여성 뭐 이런 걸로 바꾸잖아요. 네네. 그러면 진짜 전형적인 러브 스토리 그 자체거든요. 예. 근데 고전물하고 거의 똑같은 줄거리예요. 근데 AI로 바꾼 거 하나만으로 진짜 참신해지었다는 평을 받고 있죠. 그렇습니다. 자, 역시 네. 미국 배우는 다 좋아한다라고 하신 분이 있고. 한국 배우가 안 나와요 여기. 예. 자, 아무튼 네. 이게 벌써 9년이 됐네요. 벌써 그랬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봐도 되게 세련되고. 그렇습니다. 예. 아무튼 이 대필 작가라는 거, 다른 사람들의 편지, 감정을 대신 담아주는 건데. 네네네. 어쨌든 베텐러들과의 차이라면 일단 결혼은 한번 했다. 예. 이혼 중이다. 이혼을 준비하고 있다. 이것만 좀 차이고 네. 나머지는 이제 베텐러들의 어떤 미래의 모습일 가능성이 높죠. 여기 청취자들을 공격하고 계시죠? 예? 근데 이게 사실은 국내에서는 사실은 흥행을 크게 못했어요. 총 관객 수가 그 당시 37만 명이었거든요. 하지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는 각본상도 받았고요. 골든글로브 시상식 71회에서 각본상 수상하고 평단에서는 진짜 좋아했습니다. 한국에서 약간 반응이 좀 뜨뜻미지근했어요. 제일 화제가 됐던 건 당연히 목소리만 나왔던 스칼렛 요한슨인데 원래 그 역할을 맡았던 게 마이너리티 리포트 보셨죠? 예. 거기에 보시면 그 세 명의 예언자 중에서 제일 주인공적인 예지자 예. 그 아가사 그 역을 했던 사만다 모튼이 원래 이 역을 했어요. 근데 심지어 그것도 녹음을 다 했어요. 예. 그리고 호아킨 피닉스도 사만다 모튼하고 상대 역으로 연기를 다 같이 한 거예요. 예. 마지막에 가서 이거 너무 기계 느낌이라 사람 느낌 좀 났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다시 싹 바꿔서 한 게 스칼렛 요한슨입니다. 와, 그럼 그
배우 좀 기분 좀 나빴겠네요. 내가 그럴 것 같아가지고 찾아봤어요. 예. 그 사만다 모튼이 기분 나빠하지 않았을까? 알고 봤더니 사만다 모튼이 이 영화의 공동 제작자입니다. 아 그래요? 본인이 보기에도 이거는 이 영화의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약간 아쉽다고 느낀 거죠. 왜냐하면 이 영화가 잘 돼야 제작자는 돈을 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배우임과 동시에 본인도 이제 공동 제작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그냥 쿨하게 한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그래서 그 전 버전을 제가 찾아봤거든요. 들어보면 사람 같긴 한데 딱 들으면 이 스칼렛 요한슨이 했던 목소리처럼 약간 허스키하면서도 약간 웃음도 많이 들어가고 말도 좀 흘리고 이런 게 없어요. 되게 그냥 똑똑하게 말해요. 그러니까 바꾸길 잘한 것 같긴 하다. 그런 느낌이 있어요, 확실히. 그렇죠. 통장에 채워지는데. 그죠? 본인이 뭐 베타 테스트였으면 어때요? 본인 영화인데 어차피 또. 그리고 스칼렛 요한슨의 목소리가 진짜 예. 스칼렛 요한슨이니까 저 목소리가 좋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네네네. 목소리 자체가 굉장히 좋잖아요. 그렇죠. 키하면서도 네. 예. 처음에 둘이 인사하는 장면 보면은 나라도 약간 이거 운영체제 아니었어? 왜 이렇게 실감나지 싶은 느낌을 받았을 것 같아요. 연기로 완전히 밀어버렸죠. 우리에겐 수요일 비참의 알파딸이 있다라고 하신 분 있고 이 영화의 4분의 3은 못 찾겠던데요 라고 하신 분 있습니다. 예. 이 영화의 4분의 3은 조금 다릅니다. 제가 하도 말씀드려가지고 그런데 조금 달라요. 자 아카데미 각본상 수상했고 골든글로브 각본상 네. 또 평단의 인정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근데 아무튼 흥행은 별로 안 됐다. 한국에서는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이게 2025년에 로스앤젤레스를 배경이라서 한 2년밖에 안 남았는데 그렇죠. 스모그가 좀 많이 낀 외경이에요. 맞아요. 예. 그래서 약간 그 실제 촬영장은 상하이가 되게 많았어요. 상하이에서 대부분을 촬영하고 LA에서 좀 하고 그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촬영을 했는데 실제 상하이에 그 당시에 스모그가 되게 많았대요. 그래가지고 약간 미래 느낌적인 게 났죠. 우리나라도 2년 뒤면은 좀 이 분위기면 많이 넘어오지 않을까. 그럴 것 같아요. 진짜. 그 영화 보신 분들 보시면 배경에 그 중국인으로 보이는 예. 엑스트라들이 진짜 많습니다. 상하이에서 찍어서 그렇고요. 전 개인적으로 제일 놀랐던 건 최근에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AI들 제가 하루 종일 갖고 놀거든요. 물론 달라요. 네. 이거 사마다랑 다르지만 약간 비슷한 풍경이 많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야 진짜 9년 전에 만든 영화도 굉장하다 그런 생각을 했죠. 자 그러면 청취자들이 보내주신 허 명장면을 보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먼저 파인애플 피자님께서 보내주신 명장면입니다. 전 부인과의 캐서린이죠. 전 부인과의 과거 회상신이 제일 인상적이에요. 인간적이고요. SF스럽지 않은 편안한 장면이랄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따뜻한 색감 때문에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회상이 끝나면 어둠 속에 외롭게 혼자 누워있는 테오도르가 나오죠. 이러면서 영화가 시작되죠 이제. 이 전 부인 배우 루니 마라 좋아하십니까? 저 엄청 좋아하죠. 이게 예. 소셜 네트워크에서도 그렇죠. 초반에 이제 마크 저커버그를 자극하는. 그렇죠. 그리고 그 밀레니엄. 예. 엘리즈베스 살란데르. 예. 이거 정말 좋아하거든요. 예. 근데 그 밀레니엄 보신 분들도 같은 배우인지 모르는 분들이 많을 정도로 완전 분위기가 다릅니다. 진짜 천의 얼굴이기 때문에 루니마라가 나오는 장면이죠. 금수저로 알고 있는데. 그죠. 예. 본인 배우 자체가. 예. 아무튼 이 부분도 되게 좋은 오프닝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밤잼님께서 보내주신 장면입니다. 사만다와 처음 만나서 대화 나눌 때 테오도르가 처음에는 약간 의구심을 가지고 사만다를 대하잖아요. 그러다가 잘 웃고 대화도 잘 통하는 사만다에게 점점 마음을 여는 듯한 장면이 좋았어요. 사만다한테 대필 편지 교정 교열도 맡기고요. 이 장면이 저는 사실은 이 영화에서 제일 좋아했던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면 이게 사실은 살짝 거부감이 들 수밖에 없는 설정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설정이 그렇다 치고 가더라도 완전 미래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근미래란 말이죠. SF라고 하더라도 그 정도면은 좀 그래도 어떻게 뭐 우리로 치면은 그 윈도우 땡 뭐 운영체제랑 사랑에 빠지는 건데 그거를 이 두 사람의 연기로 완전히 납득을 시켜버립니다. 처음에 이렇게 막 헛웃음을 짓다가 약간 이상한데 이게 말이 되나 싶은 표정을 그냥 얼굴로 다 보여줘요. 호아킨 피니스가. 그러다 점점 더 자기의 속마음을 내보이는 과정을 너무너무 잘 보여줬죠. 예. 네. 대필 편지 교정 교열도 이제 사만다에게 뭔가 챗GPT한테 맡기듯이. 그죠. 빨간 예. 펜 착착착 해가지고. 그러면서 약간 그 주인공이 테오도르가 쓴 그 편지를 교정하다가 소리 내서 읽잖아요. 예. 그러다가 중간에 그거 보셨어요? 특정한 부분을 읽을 때 목소리가 싹 잦아들어요. 그러니까 사만다가 그 편지를 읽다가 감동했구나라는 걸 목소리만으로 보여줘 버리거든요. 근데 그 순간 테오도르가 갑자기 얘가 기계질한 느낌을 싹 얼굴에서 걷어내요. 내 편지 보고 여기서 이렇게 감동하는구나 이런 느낌입니다.
그 와킨 피닉스랑 루니마라 배우는 실제로 사귀는 중이라고. 아 그래요? 예. 아 그렇구나. 예. 이 영화 이후로 사귀었나? 거기서 시점은 모르겠는데. 이혼했는데. 예. 여기선 이혼한 걸로 나오지만. 예. 근데 두 분 다 워낙 한 칼 하는 배우라서 연기력으로는 뭐 거의 뒤질 데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쵸. 둘이 만나면 뭐 재밌겠네요. 채팅창에 우린 웨인 루니밖에 모른다라고 하신 분 있고 루니마라는 뭐 보면 아실 거예요. 예. 딱 보시면 아십니다. 네. 그리고요. 부글보글님께서 영화에 나오는 게임 해보고 싶었어요. 모션 인식이라 손으로 토토토토톡 하면 캐릭터가 걸어가더라고요. 총 게임할 때는 좀 미안할 것 같지만요. 예. 그래서 그걸 막 게임하다가 먹으니까 그 캐릭터도 뭘 이렇게 먹는 자세를 취하잖아요. 예. 요때 요 게임할 때 중간에 이 나중에 가면 사만다가 같이 공략처럼 옆에서 도와줄 때 이게 외계인 캐릭터를 만나는데 그 외계인 캐릭터가 막 찰지게 욕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 외계인 캐릭터 성우가 바로 이 영화의 감독인 스파이크 존즈입니다. 아 그래요? 네네네네. 실제로 이 스파이크 존즈는 본인이 끼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 이런 유명한 영화, 쓰리킹스 이런 유명한 영화에서 배우로도 출연을 했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만들고 있는 영화에는 어떤 식으로가 좀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아하. 여기서는 이렇게 카메오처럼 목소리로 나왔죠. 요 게임이 사실 좀 뭐 굉장히 좀 홀로그램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좀 VR 느낌도 있고 네네네. 되게 해보고 싶은 게임이었어요. 그런 스크린 있으면 저 꼭 사고 싶어요. 예. 그 집에 이렇게 허공에 거실 허공에 이렇게 스크린이 떠 있잖아요. 예. 그리고 언제쯤 나오려나요? 영화 좋아하는 분들은 반드시 하나 갖고 싶을 텐데. VR이 아니라 AR이라고 해야 되나? AR이죠. 뒤가 예. 보이니까 예. 약간 그런 느낌. 약간 홀로그램 그 스크린 뭐 그런 예. 느낌이죠. 이런 거 좀 해보고 싶고 이런 영화도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영화요? 예, 입체 영화. 아 입체 영화. 집에서 볼 수 있는 좀 홈시어터 느낌인데 그거는 오래 걸릴 것 같긴 예. 하지만. VR로 막 뮤직비디오도 좀 볼 수 있고 아 오래 예. 걸리겠네요. 무대 보는 느낌으로. 저는 VR 기계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걸로 이제 뮤직비디오 가끔 나온 게 있어요. VR용으로 찍는 실험적인 아티스트들이 있습니다. 막 유명한 분들 재밌어요. 제가 무대 위에 올라가서 볼 수도 있어요. 이렇게. 다음요. 커피 플로워 202님께서요. 테오도르가 소개팅을 하잖아요. 테오도르는 단지 외로워서 하룻밤을 보내고 싶어 했는데 상대방 여성은 진지한 관계를 원해서 헤어지게 되죠. 그리고 이 소개팅을 계기로 사만다가 여러 감정들을 느끼고 테오도르는 사만다가 실존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요때 이 소개팅 상대방으로 나온 배우가 올리비아 와일드. 예. 얼굴 보시면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진짜 강렬한 외모이기 때문에 인타임에 나왔었고 제 기억에는 트론 그 트론 영화판 있잖아요. 거기서도 여자 주인공으로 나왔거든요. 눈동자가 되게 신비롭죠. 약간 그 사배간이라고 하잖아요. 예. 이렇게 강렬한 눈동자. 근데 전 사실 이 장을 보면서 그 상대 역의 어떤 그 연기 톤이 좀 무섭다. 와 처음 만나서 소개팅하는데 이렇게 불도저 같이 직진할 수가 있을까? 그래서 전 테오도르의 그 당황스러운 표정, 약간 그 문어코로 사라지는 표정이 좀 이해가 됐습니다. 아무튼 여자는 좀 진지한 관계를 원했기 때문에 오히려 좀 멀어지게 되고 그쵸. 그리고 좀 사만다가 약간 질투하게 되고 약간 그런 예. 느낌이죠. 그리고 테오도는 이제 사만다가 진짜 여자면 안 되나 이런 그렇죠. 감정이 싹 트면서 그게 이제 문제가 시작되는 거죠. 이게. 그렇죠. 예. 자, 크러쉬 아버님께서 보내셨습니다. 네. 찰스와 헤어진 에이미의 얘기를 테오도르가 들어주는데요. 여기서 찰스와 에이미는 주인공 테오도르의 이제 친구입니다. 같은 건물에 살고 있는 친구고 에이미는 오랜 친구고요. 자, 이 둘이 헤어졌는데 그 에이미 얘기를 테오도르가 들어주는데요. 친구와 장난도 치는 그런 소소한 모습들이 참 좋았습니다. 또 사만다와는 다른 종류의 애정이 느껴졌고요. 그리고 그날 밤 사만다가 이런 두 사람에게 질투난다고 했죠. 테오도르가 잠들면 외롭다면서 잠자는 모습을 지켜보기도 하고요. 참 여러 가지 감정들이 연결됐던 장면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명장면들 나누고 있는데 스칼렛 요한슨의 더 문송 이 허에 나오는 노래 듣고 2부에 돌아오겠습니다. 배성재 10 2부가 시작됐습니다. 이종범 작가와 영화로 토크를 쪄내는 찌네타운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은 영화 허 토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청취자들이 보내주신 허 명장면 계속 이야기해볼까요? 네, 그 아까 전에 광고 나오기 전에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렸던 크러쉬 아버님의 요 장면이 네. 전 사실은 되게 그 뭐라 그럴까 그 찰스하고 에이미 그 주인공 테오도르의 친구 부부잖아요. 8년을 같이 살았는데 처음 등장할 때 기억 나세요? 그 엘리베이터에서 만났는데 뭐 들고 있잖아요, 먹을 거. 그 스무디 같은 거 듣고 있죠, 네네네. 테오도르가. 근데 네. 거기서 찰스의 꼬라지 보셨어요? 찰스의 꼬라지가 뭐지? 무슨 말만 하면 강의를 시작하는 예. 한 명씩 그런 사람 꼭 있죠.
옆에서 에이미는 이제 또 얘 또 시작이네 이런 표정이고. 그만해 뭐 이런. 좀 그만해. 근데 딱 그때부터 저 약간 느낌이 왔거든요. 저 찰스 에이미 약간 분위기 안 좋다. 8년 같이 살았다는데 헤어질 줄 알았는데 이때 나오는 그 에이미의 역할이 에이미 아담스 배우가 하지 않았습니까? 예. 제가 또 굉장히 좋아하는 배우입니다. 어. 사실은 이 영화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배우는 에이미 아담스예요. 너무 매력적으로 나오고 많은 분들도 사실은 다른 어떤 배우들보다도 이 에이미 아담스 주인공 친구죠. 오랜 친구. 옛날에 약간 만난 적 있는 요 둘이 연결되는 걸 더 바라는 사람도 많아요, 사실. 그렇습니다. 미국 배우 다 좋아하시고. 예. 여기 뭐 미국 배우 아는 사람 얘기해 보세요. 누구 네네네. 있어요? 누구 있어요, 누구? 자 그리고요. 자, 팻플로우님께서 테오도르가 친구 딸의 생일 파티 가는데요. 요 딸은 이제 그 대부를 서줬던 대녀죠. 사만다가 골라준 분홍색 원피스를 주기도 하고 이때 처음으로 사만다를 사람에게 소개해 주잖아요. 그러면서 자기 여자친구라고 표현하죠. 이 장면이 되게 진짜 정교하게 만들어진 장면입니다. 사실은 이 전하고 이 이후에 사만다와 주인공 테오도르의 관계가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쓱 지나가면서 갑자기 여자친구 연인이라는 관계가 딱 그냥 기정사실이 되거든요. 근데 이거 어떻게 만든 건지 아세요? 보통 상대방이 어린애로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관객들이 납득합니다. 그거 되게 신기해요. 무슨 말이냐면 저 테오도르가 상대가 어린애니까 뭐라고 설명할지 모르겠다 싶어서 여자친구라고 표현한 거겠지라고 머리로는 아는데 그것 때문에 마음속으로 그냥 슬그머니 넘어가서 감독들이 되게 즐겨 쓰는 방식이에요. 갑자기 여기서 여자친구라고 얘기하면 좀 어색하지 않을까? 근데 그 대화 상대를 어린애로 갖다 놓으면 갑자기 관객들도 이제 여자친구가 됐구나 이러고 넘어갑니다. 아주 고급 기술인데 여기서 쓰는 걸 되게 오랜만에 봤어요. 고급 기술이나 조금 치사한 느낌도 있는데요. 보통 고급 기술은 다 치사해요. 예. 영화에서 고급 기술은 전부 치사합니다. 약간 심리학적으로 아이들에게 얘기를 해가지고 관객들을 납득시키는 방법으로. 그렇죠. 근데 실제로 많이 보시면 애한테 설명하는 장면으로 관객을 설득시키는 영화가 되게 많아요, 실제로. 아하.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뭐 주라이 공원 같은 데서 설명을 해야 돼요. 지금 뭐 저 어떻게 됐는지. 근데 상대방 같이 온 애들한테 설명을 하잖아요. 그럼 그 말은 뭐냐면 관객들한테 감독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자세한 거 좀 따져 묻지 말고 그냥 넘어가자. 이 얘기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정말로 그냥 넘어갑니다, 관객들이. 그게 감독들의 어떤 숨어 있는 어떤 기술이죠. 네. 자, 그리고요. 자, 양현중 님께서 에이미가 헤어진 연인 찰스가 두고 간 인공지능하고 친구가 됐다고 밝히죠. 그리고 나서 테오도르도 사실은 내가 만나는 연인도 사만다라는 인공지능이야 라고 밝히죠. 그리고 사만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진짜 사랑에 빠진 듯한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전 이때 사실은 에이미가 진짜 감동적이었어요. 예.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러면서 약간 되게 아무렇지도 않은 반응을 보이는 게 오히려 여기서는 약간 인공지능하고 만나서 친구하고 사귀는 게 좀 일상적인 건가? 이런 느낌도 좀 주고 또 약간 뭐라 그럴까요? 완전히 열려있는 마음의 친구? 이런 느낌이라서 저 두 사람 되게 오랜 친구구나. 그런 걸 좀 느끼게 해주는 장면이었어요. 자, 그리고요. 다음 가오가이거 님께서 보내셨습니다. 방금 소개해드린 장면하고는 반대죠. 결국 이혼을 하기 위해서 아내 캐서린을 직접 만나러 간 테오도르는 캐서린에게 인공지능하고 만나고 있다고 밝혔다가 엄청난 비난을 받죠. 여기 특히 밀레니엄의 살란데르 좋아하시는 분들은 약간 살벌할 정도로 눈을 막 희번덕거리면서 욕해요. 악담을 합니다. 사실은 이제 이 주인공 테오도르가 이 캐서린이라는 전 아내하고 이혼을 하게 되는 이유가 사실은 뭐냐면 이게 영화를 그냥 후루룩 보시는 분들은 잘 놓치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2번, 3번 보시는 분들은 좀 아시는데 이 아내 캐서린은 집안이 되게 불우했대요. 그래가지고 맨날 눈치 보고 불안해하는데 이 테오도르하고 만나서 연애하고 사귀니까 너무 자유로움을 느꼈다는 거예요. 테오도르는 다 받아주니까. 근데 정작 그래놓고 테오도르 본인은 이런 거예요. 어느 날 얼굴을 보아하니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어. 그러니까 아내니까 캐서린은 물어보겠죠. 테오도르 무슨 일이야? 근데 테오도르는 한 번도 자기 마음을 얘기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난 괜찮아. 아무 일 없어. 그러니까 이 아내가 열이 받은 거죠. 야, 나는 그렇게 해주면서 너는 나한테 솔직하게 감정을 얘기 안 하는구나. 이거 도저히 못 살겠다. 이러고 헤어진 거거든요. 그러던 남편 테오도르가 AI한테 자기 속마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 보니까 얼마나 복장이 터지겠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울컥하는 게 보입니다. 점점 이 얼굴이 야 얼척없네라는 표정으로 바뀌어요. 그러면서 그래
지금까지 나한테 안 해준 그거를 네 컴퓨터한테 해주고 있다 이거지. 이러면서 막 악담을 퍼붓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주인공 테오도르가 눈동자가 마구 떨리죠. 그런가? 내가 그런 건가? 라는 마음과 내가 이러니까 이혼하지 라는 마음이 얼굴에 다 나옵니다. 굉장히 연기를 잘해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게 이해가 될 것 같으면서도 안 되고 그렇죠. 그게 계속 내가 저러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또 솔로들은 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저는 근데 진짜 납득이 갔어요. 양쪽 모두에게. 캐서린도 진짜 복장이 터지겠구나랑 테오도르 지금 완전 답답해 미칠 거야. 양쪽 다 굉장히 납득 가는 연기를 보여줬죠. 베텐러가 만약에 이혼을 뭐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만났어요. 이혼하려면 결혼을 먼저 해야 돼. 나 이제 마음을 안 열었던 남편인데 나 실이랑 이제 좀 얘기하려고 그래. 네. 그러면 그럼 너한테 난 뭐였냐? 그죠? 이게 나오잖아요. 완전 복장 터지죠. 바로 사연 보내죠. 비참해. 자, 다음요. 네. 다음은 구독 좋아요 님입니다. 캐서린을 만난 후 인공지능과 만난다는 것에 현타가 온 테오도르가 사만다를 멀리하잖아요. 사만다는 그런 테오도르의 눈치를 보고요. 이전까지는 사만다가 인공지능이어도 큰 문제가 없었는데 갈등이 생기니까 직접 만나가지고 풀지도 못하고 참 어렵겠더라고요. 이때 약간 진짜 연애하는 느낌이 나죠. 고작해야 어떻게 보면은 운영체제 OS인데 계속 테오도르 눈치를 보면서 우리도 지금 저거예요. 내 컴퓨터가 나한테 새벽에 저기 자니?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래 그러면은 아니야 잘 자 이러고 또 꺼지고 이런 느낌으로 약간 눈치 보면서 밀당하는 게 처음 나오는데 그게 약간 진짜 연인들끼리 서로 이렇게 약간 분위기 안 좋고 뭔가 이렇게 약간 기류가 안 좋을 때 같은 느낌이 나오는 거죠. 근데 그 상대방이 OS라는 거 그렇습니다. 근데 요거는 좀 저는 공감이 안 됐었어요. 어떤 부분이요? 약간 억지다 이건. 그러니까 진짜 여자의 마음을 남자가 풀어주지 못하는 그 느낌을 너무 이 AI한테 대입시켜가지고 넣은 영화라는 느낌. 그러니까 영화에서 몰입하고 있다가 조금 빠져나온 느낌을 여기서 받았어요. 그렇죠.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이런 정도로. 근데 2025년 2년 뒤에는 오히려 여기서는 조금 그 반대되는 느낌으로. 이런 거는 조금 더 판타지스럽게 눈치 없이 그냥 막 다가와. 그렇죠. 사만다가 거꾸로 너무 인간이다. 잘 풀고 그런 식인 게 낫지 않나. 사실 거기다가 이 목소리 연기 자체가 워낙 인간적이다 보니까 진짜 인간으로 보이는 거잖아요. 아직 이때까지 대장님은 사만다를 그냥 운영 체제로만 보고 계신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많은 관객들이 아마 고래 가지고 입이 깨졌을 수도 있죠. 저는 사실은 이 장을 보면서 이쯤 되면 거의 그냥 인간인데 인간 연인이지 이런 느낌으로 갔거든요. 그리고요. 자, 그리고 한요한님께서 인공지능과의 연애에 대해서 현타와 혼란스러움 때문에 힘들어하는 테오도르가 또 에이미를 찾아갑니다. 거기서 에이미가 인공지능과 대화하고 웃는 걸 보면서 또 극복하고요. 에이미가 진짜 좋은 친구인 것 같아요. 이때 이제 많은 관객들이 뭘 아느냐. 이 영화가 디테일한 부분을 따져보면 정말 똑똑하게 만들었다는 걸 알 수 있게 사실은 이 장면 전 이게 여러분 이 장면이 무슨 장면이었냐면은 이제 힘듭니다. 테오도르 호아킨 피니스가 힘들어가지고 이제 에이미한테 친구한테 가요. 막 이제 힘든 걸 얘기하는데 얘기하다가 이제 까무룩 잠들어가지고 소파에 누워 있거든요. 근데 슬쩍 깼는데 보니까 친구의 에이미가 뭐라고 있냐. 걔는 또 자기 컴퓨터에 있는 OS하고 깔깔대면서 농담하고 막 같이 게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이 장면 전까지는 이 사만다만 그런 건가? 라는 느낌이었는데 이 장면부터 갑자기 지금 이 세계관에서는 각자가 자기 OS 혹은 친구네 OS하고 이렇게 뭔가 친구를 하건 뭐 게임 레이드를 뛰건 다 그런 설정이구나라는 걸 되게 아무렇지도 않게 보여줍니다. 근데 이게 각 잡고 설명하려고 그러면 진짜 영화가 이상해지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능글맞게 쓱 묻혀가느냐 이게 사실은 고수들인데 스파이크 존스가 이런 거 잘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OS를 그럼 개발한 회사는 완전히 세계를 지배하고 있겠구나. 그렇죠. 여기다가 이제 광고 쓱 집어넣고. 그렇죠. 갑자기 스칼렛 요한슨 목소리로 이럴 때는 저쪽 시리얼을 먹으면 돼.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뭐 그냥 넘어가는 거죠. 그죠. 나 힘들 때 항상 이걸 마셔. 그래서 막 좀 권해주고 막. 전화기는 저걸 사야지. 약간 뭐 나는 그리고 이 폰에서밖에 동작을 안 해. 작동을 안 해. 그 트루먼 아내처럼 갑자기 맥락 없이 말하다 말고 갑자기 막 맥락을 굉장히 쉽게 끼워 넣을 수 있죠. 아주 자연스럽게. 나 요즘 찌뿌당하 보니까
폰이 좀 작은 것 같은데? 그렇죠. 새로 폰 나왔던데 그래서 얘기하면 그냥 가는 거죠. 예, 그래가지고 그 부분을 약간 유료 결제 등급을 둬가지고 그죠. 싸만다인데 월 이용료를 만약에 뭐 VIP 등급으로 해가지고 비싸게 거의 한 달에 100만 원급을 낸다. 뭐 이러면은 진짜 광고 없이 그냥 청량하게. 진짜 여친처럼 해주는 거고. 네. 만약에 무료 버전 하면 뭐 10,000원짜리 쓴다 이러면은 계속 광고만 얘기하는 거예요. 무료 버전 하면은 싸만다 저거 사. 이거 좀 사고 얘기할래? 뭐 이런 식으로. 일상이 PPL. 그렇죠. 무료 버전 쓰면은 너무 재밌는데. 약 좀 살래?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네. 자, 그리고요. 해피초코님이 보내주신 명장면입니다. 네. 같이 사진을 찍을 수 없는 두 사람을 위해, 그러니까 한 명은 몸이 있고 한 명은 없으니까요. 같이 사진을 못 찍는 두 사람을 위해서 사만다가 피아노 곡을 작곡했을 때요. 두 사람의 데이트 장면이 휙휙 지나가는데 정말 예쁘고 좋았습니다. 색감도 예뻤고요. 영화가 뷰 맛집이고 OST 맛집이에요. 요때 이제 이 OST 제목도 포토그래프 사진이죠. 이건 무슨 곡이야? 왜냐면 이 전에 아까 여러분들 들으셨던 그 노래 문송 그거 전에 바닷가 데이트할 때 처음으로 사만다가 피아노를 친다는 걸 아는데 그 뒤로 두 번째로 나오는 사만다의 피아노 곡입니다. 그래서 물어보죠. 테오도르가 이 곡은 뭐에 대한 곡이야? 그랬더니 그냥 우리 둘이 사진을 못 찍으니까 사진 대신 남기는 거야. 그러면서 OST의 제목도 포토그래프. 정말 아름다운 곡이에요. 예. 작곡을 한 거예요. 그죠? 사만다가 직접 예. 내 다음 피아노 곡을 작업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뭐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아름답게 나오지만 실제 우리가 마주할 AI 여친의 미래는 어떨까요? 예? 저작권료 이제 엄청 내야 되고. 그죠. 이것도 이제 저거예요. 그 무료 버전이기 때문에 지금 PPL 그렇죠. 어디 음원 1분 듣기밖에 안 돼요. 그죠. 너무 웃긴다. 예. 9월간 구독료 사만다 구독료를 이제 100만 원 정도씩 내야 됩니다. 거의 월세급으로 내야 돼요. 그렇죠. 예. 자, 그리고요. 자, 09.08님께서 보내주신 장면입니다. 설산 산장 데이트 장면이 좋았습니다. 사만다가 작곡한 노래에 가사도 만들어 붙이고 이게 이제 문송이죠. 노래도 같이 부르고 테오도르가 춤도 추고요. 그리고 사만다는 다음날 아침 철학자 앨런 와츠의 인공지능하고 친구가 되죠. 그리고 소외되는 테오도르. 근데 앨런 와츠 나와서 깜짝 놀랐어요. 저는 이제 인문학부를 나왔잖아요. 근데 인문학 쪽 공부하신 분들은 거의 다 아는 되게 유명한 분이에요. 약간 저술가? 뭐 사상가 이런 분인데 여기서 갑자기 앨런 와츠가 나와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실제로는 이렇게 늙은 나이에 죽지 않았거든요. 근데 목소리가 완전 무슨 판타지 시대 보면은 완전 엄청 늙은 현자 목소리로 나와가지고 조금 깨긴 했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참고로 이제 요 설산 산장 데이트 요때 나왔던 곡들 중에서 아까 들으셨던 문송 요게 86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음악상하고 주제가상 양쪽에 노미네이트가 됐었던 정말 명곡. 아까 들으셨죠 이거? 휘파람으로 좀 해주세요. 저거 주세요. 입술을 또 적시고 계시네. 굉장히 좀 척척하네요. 악기 관리해야죠. 에코 주세요 에코. My dear, I'll be there soon. It's a quiet and starry place. 어렵네요. 이 노래. 너무 빈칸이 많네요. 미국인 둘이서 듀엣 잘한다고 하신 분 있고 너무 빈칸이 많은 곡이라 쉽지 않습니다. 소름 돋는다라고 하신 분 있고 왜 어울리냐고 하신 분 있고 이게 되네. 이런 노래가 휘파람에 잘 맞긴 합니다. 가쁜 웨스턴 무비 느낌이라고. 이게 근데 상을 타진 못했어요. 그렇습니다. 아까 4분의 3 얘기하신 분 계신데 재미있게도 이 장면이 4분의 3의 의미를 담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앨런 와츠 그 철학자하고 사만다가 얘기하면서 어떤 분위기가 나오냐면 일단은 테오도르가 소외되는 느낌 그리고 조금 질투하는 느낌 이런 식으로 연출되지만 동시에 어떤 목소리냐면 다른 OS들이 있구나. 자기들끼리 뭘 막 복원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뒤쪽에 결국은 엔딩에 나오는 영원한 이별 그걸 복선으로 깔고 있어서 이 부분이 사실은 4분의 3 장면 이 영화의 가장 낮은 지점에 해당합니다.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자, 찌네타운 이번에는 베텐러도 도전해보고 싶은
테오도르와 사만다의 최고의 데이트 장면 월드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후보 소개해 주시죠. 후보 1번입니다. 테오도르가 눈 감고 사만다가 하라는 대로 하는 길거리 데이트. 내용은요. 사만다가 길거리를 볼 수 있게 카메라를 켜고 테오도르는 눈을 감은 채 사만다가 하라는 대로 행동하는 길거리 데이트 장면입니다. 아내 캐서린과의 이혼 소송으로 많이 힘들어하는 테오도르에게 사만다가 큰 위로가 되어주는 장면이죠. 네. 찬성 의견은요. 이 데이트를 통해 사만다가 자기도 몸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저도 이 장면에서 사만다가 실존하는 인물이었으면 좋겠다라고 느꼈습니다. 정신적 교감이 느껴지는 부분이에요. 플라토닉 러브가 어떤 느낌일지 간접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모쏠 베테너들에게는 딱 맞는 사랑법이죠. 찬성이 아니라 반대 의견 아닙니까? 자, 반대 의견은 길가에 식사하고 있는 가족과 뭐 부자, 뭐 데이트하는 커플들도 있던데 다수의 솔로들 사이에 가족 연인끼리 있는 모습이 참 좋아 보였어요. 인공지능하고 데이트하는 게 더 외롭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 장면 전 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이런 방식으로 데이트를 할 수가 있구나라는 걸 보여줬던 장면이라서 앞으로 몇 발자국 가, 돌아봐, 거기서 무슨 대사를 해. 너무 이렇게 뭐랄까 딱 이 영화의 소재에 걸맞는 데이트 방식을 만들어낸 것 같아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았습니다. 저는 좀 이상했습니다. 약간 좀 긴장하게 되잖아요. 예. 주변에서 보고 있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일까? 그렇죠. 뭐 이런 거. 너무 약간 미친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리고 뭐 음식 주문하고 이럴 때도 거기 있는 사람이 굉장히 이상하게 뭐 어떻게 뭐 주문 어떻게 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요. 예. 콜라도 드릴까요? 이렇게 했던 장면. 근데 이제 또 약간 그 초반에 좀 긴장하거든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뭐 어떻게 볼까? 하지만 좀 마음을 내려놓고 보니까 저게 인공지능과의 데이트가 될 수 있겠구나. 2D 여친과의 데이트를 저렇게 하면 되나? 이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네. 자, 다음 후보는요. 후보 2번은요. 테오도르와 사만다의 바닷가 데이트입니다. 내용은요. 테오도르의 소개팅 이후에 좀 더 깊은 관계가 된 테오도르와 사만다가 주말에 바다 여행을 나서는 장면입니다. 함께 지하철을 타고 바다를 보고 사만다가 직접 작곡한 Song on the Beach를 들으면서 진지한 대화를 나누기도 하죠. 찬성 의견은요. 테오도르와 사만다의 첫 공식 데이트라서 더 의미가 있는 장면인 것 같아요. 이때부터는 테오도르가 자기 결혼 생활에 대해 되게 덤덤하게 말하게 됩니다. 네네. 테오도르가 옆으로 누워있고 가슴 포켓에 넣어둔 핸드폰도 누워있는 게 둘이 같이 누워가지고 낮잠을 자는 것 같은 평화로운 느낌이라 좋았어요. 햇살, 바다, OST도 완벽했습니다. 요때 나오는 음악이 이제 이 사만다가 만든 피아노 곡이다라는 걸 처음 이제 알게 되죠. 네. 반대 의견은요. 바다까지 가가지고 왜 수영은 안 합니까? 아마 인공지능과 바다 수영이 어려웠겠죠. 이게 바로 인공지능과 하는 연애의 한계점 아닐까요? 근데 저는 이게 길거리 데이트보다 더 짠해 보여가지고. 네. 예. 혼자 바닷가에 옆에 누워가지고. 옷차림도 예. 다 수영복인데 지금 혼자서 이렇게 구두에 바지에 셔츠도 안으로 넣어가지고 입어가지고 거기서 누워 있잖아요. 모래 들어가게. 전 이게 약간 되게 좀 그랬어요. 아니 뭐 회 한 접시 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 바다에 혼자 갈 수도 있죠. 그죠. 근데 이거는 같이 온 것도 아니고 혼자 온 것도 아닌 애매한 느낌으로. 네. 거기서 횟집을 가셔도 그래요. 횟집을 네. 가셔도 회를 시켜놓고 앞에 폰을 세워놓고 먹어야 되잖아요. 모르는 사람이 보면 굉장히 쓸쓸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데이트가 아니라 오히려 쓸쓸함이 배가 될 수 있는. 그러니까 혼자 와서 그냥 바닷가를 멋있게 걷기만 해도 네네. 고독을 즐기는 바닷가. 뭐 그리고 뭐 그 정도로 하면 되는데. 그죠. 옆에 누구랑 같이 딩구는 것처럼 모래 그래요? 이렇게 누워가지고. 근데 옆으로 누워 있어요 또. 예. 안된 모습으로. 시리아 바다 예쁘지. 뭐 이런. 그죠. 예. 다음 후보. 후보 3번은요. 테오도르의 친구 폴과의 더블 데이트. 내용은 테오도르가 사만다가 갈등을 극복하고 친구 폴과 더블 데이트도 하는 등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이제 크리스 프렛 그 스타로드가 나오죠. 찬성 의견은요. 둘만의 데이트가 아니라 사람 커플과의 더블 데이트라는 게 정말 의미 있죠. 테오도르도 인공지능과의 연애를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고요. 편견 없는 데이트 장면이라서 좋았습니다. 테오도르와 사만다 커플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것 같아가지고 좋았어요. 반대 의견은요. 사만다가 자기는 인공지능이라 오히려 좋아 라고 말하는데 정적이 찾아오죠. 그런 상황이 좀 불편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짧고 중요한 데이트도 아니었고요. 근데 생각보다 중요한 장면이긴 합니다. 이거. 그래요. 네. 왜 중요한 장면이죠? 왜냐면 이 사만다의 변화를 정말 제대로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사만다가 처음으로 자기 상황을 만족하는 얘기를 하는 게 이 장면이 처음입니다. 그 전까지는 전부 다 뭐가 아쉬워 이랬으면 좋겠어밖에 없어요. 진짜 다시 보시면 여러분 2회차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3개의 후보가 있는데 뭔가 명장면이라기보다 짠한 명장면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예, 여러분이 느끼는 건 각자 다를 것 같습니다. 자, 광고 듣고 와서 우승 장면 발표하겠습니다. 베텐 찌네타운, 오늘은 영화 Her 함께 했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껏 한 월드컵 중에 제일 슬픈 월드컵이다. 네. 이것이 진짜 비참이다. 오늘은 영화 소개가 아니라 베텐러들 소개였던 것 같다. 배영 로봇 청소기랑 썸 탄다는 소문이 있던데 사실인가요?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했는데. 네. 예, 로봇 청소기한테 뭐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정말요? 썸 타는 겁니까? 수고했다고 해주세요. 예? 감수성 굿잡. 감수성 정말 넘치시네요. 굿잡. 야, 네. 너 고생했다. 웰던. 이러고 가세요? 웰던. 야, 예. 소년이 살고 계시군요 마음속에. 예. 네. 자, 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어떤 장면을 최고의 명장면으로 뽑으시겠습니까? 솔직히 어렵습니다. 이거 많은 분들 말씀하시듯이 오늘 약간 목요일인데 비참하는 느낌인 것이 베텐러도 도전해보고 싶은이 아니에요. 이거는 사실 조금만 다르게 보면 베텐러 모두 다 두려워하고 있는 미래의 세계의 모습입니다. 네네. 폰을 들고 나의 컴퓨터와 함께 거리를 걷는다. 그 폰을 들고 바다에 간다. 그 폰을 들고 친구 커플과 논다. 이거잖아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아름다운 장면은 1번이거든요. 예. 음악이 좋은 건 2번이에요. 근데 개인적으로 사실 마음이 편했던 건 3번이었습니다. 왜냐? 사만다와 테오도르의 관계와 사랑 이 모든 것이 이상하지 않다는 모습을 너무나 보여주는 친구 폴 커플. 그 폴 커플 중에 또 여자 역을 하신 분 같은 경우는 변호사잖아요. 근데 전혀 불쌍하게 안 보고 오히려 되게 굉장히 즐겁습니다 지금. 정말로 이 사만다의 어떤 재치와 인격에 매료된 느낌으로 정말 재미있게 깔깔 함께 웃어주는. 그래서 역으로 비참함이 굉장히 덜한 장면이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약간 이게 우리의 일상이야라고 인정해주는 느낌 때문에 3번 어떨까? 3번으로. 그런 생각이 예. 듭니다. 어쨌든 이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와킨 피닉스가 결국 조커가 되는 거죠. 네, 그렇죠. 예. 이래서 이제 그 다음 장면에서 항상 일부러 웃고 다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조커 비긴즈라고 보시면 되는 것 같고요. 예. 아무튼 이걸 보시고 조커를 보면 그죠. 더 이해가 된다. 예. 이렇게 이어지는군요. 네. 여러분도 아무튼 마음을 잘 다스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헐 한 줄 평 없나요? 가장 익숙한 재료로 만들었지만 몹시 참신한 요리 같은 영화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야한 꿈 꾸세요.